네, 오늘도 시작에 이슈 풍성합니다. 이에 따른 맞춤 전략까지 저희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요일 날 두 번째로 보니까 더 기분이 저는 많이 좋습니다, 대표님. 목요일 날 오전에 봤나요, 저희가? 어제 봤잖아요. 네. 그냥 많이, 해봤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꿀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대형주 수급 이슈가 많아서 이를 중심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블록딜 이슈. 두 종목을 일단 하나씩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산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뭐 사실 예정된 수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는 언젠지 모르니까 네. 이게 터졌을 때 언제 이런 이슈가 있었지 하고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게 되거든요. 일단 네. 오늘장 뭐 저점에서 잡을 기회는 놓친 것 같긴 한데 이 이슈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가끔 시장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블록딜 했다. 네.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에 급변동이 주가가 나오는데 블록딜이 뭘까요? 영어 잘하시는 우리 앵커님. 블록딜.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예. 블록딜 물량이라고 나올 때 전 가장 궁금한 게 네. 할인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핵심인가요, 대표님? 어떻게 보면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네. 경우도 두산의 할인율과 삼성전자의 할인율이 달랐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삼성전자가 근데 네. 전 이례적으로 네. 너무 할인율이 2% 정도면 네. 좀 이례적인 거고 두산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블록딜의 할인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딜 관련된 쪽에서는 일단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네. 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고 싶은 사람도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의 우선 욕구가 먼저냐라고 하게 되면 팔고 싶은 사람이 먼저다 보니까 싸게 줄게. 그래야 입찰을 하기 그렇죠.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팔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는 블록딜은 할인이 맞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되 네. 할인율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런 할인율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쉽게 팔 수 있고 그래도 앞으로 전망도 괜찮고 그러면 할인을 받았지만 더 비싸게 팔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할인율이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오히려 좀 메리트를 더 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할인율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두산의 차이가 경우는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지금은 더 높은 상황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하. 네, 그러면 항상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할인율을 얼마에 받아서 네. 움직였느냐라는 부분들을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은 하루아침 사이에 지분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뭐가 바뀐 게 있습니까? 펀더멘탈에 이상이 있는 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블록딜을 하는 회사 쪽에서 뭔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또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동향도 보되 네. 지분이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최대주주나 아니면 유력 지분이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또 자금의 움직임들 그러면 또 팔아서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자금을 또 어떤 사업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라는 네.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도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거기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군요. 역시 지금 장이 뭐 싸다, 내렸다라고 덜컥 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오리콤이 상한가를 갔다라는 건 뭐 이쪽에 대한 지분에 따라서 뭐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는 뭐 이런 관계가 있나요? 관계보다 또 기대감이죠. 쉽게 여기도 말씀드리면. 기대감인가요? 네. 그래서 두산 전 회장이 네. 아들 거와 함께 다 지분을 정리를 하고 네. 이제 두산과 결별 그리고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산에 가면 보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요즘 네. 뭐 정치 썰도 나와서 그건 뭐, 봐야겠습니다만. 그거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아직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들한테 또 어떤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뭔가 사업 방향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M&A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되면서 오리콤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근데 워낙 오리콤은 주가가 변동수정도 작고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걸 가지고 뭐 어떤 큰 변화가 나올 것이다 보다 약간 기대감이 먼저 앞선 쪽에서 주가 반영이 됐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겨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렇게 나왔구나라고 뭐 매수 영역이 아니라 그냥 그런 흐름으로만 하나 체크하자.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마 더 이상 블록딜 나올 거는 두산 쪽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서 이제 두산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홍라이 여사님의 이제 지분이 또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다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추가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네. 쪽이다 보니까 또 4월 중반 정도까지 아직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주가가 아직 강하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도 개인분들이 많이 최근에 삼성전자 관심이 있으시니까 네. 7만 원 선 다시 이탈하면 매수해 봐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네. 지금 뭐 이 수급적으로 소화되는 과정에서 조금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네, 수급은 그렇다고 치고 네. 그러면 실적은 어떻겠느냐? 아하. 예, 삼성전자 실적이 1분기가 그냥 좀 정체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한 상반기 2분기까지도 계속 될 거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럴 기회에서 6만 전자 보이면 사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도 급하게 보시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줍줍 개념으로 이 정도쯤 밀렸으면 조금 사보고 또 더 흔들리면은 보너스 받았네? 또 한 번 사보고. 네, 차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걸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 나중에 주식해서 차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 나중에 이만한 차로 뭐 이렇게 차 문이 옆으로 열리는 거 이런 거, 네. 네, 이런 거 사실 수 있을 때까지 예, 예. 투자 잘 해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차를 응원하면서 저는 동반자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실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커서 가장 잘 가고 있는 PCB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심데코, 심텍, 대도전자, 코리아서키트, 그리고 앞장서서 있는 LG이노텍 다 좋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이러한 랠리에 따른 반응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뜨겁습니다. 많이 뜨겁습니다. 네, 내가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대덕전자를 갖고 있다. 네. 대심코고요. 네. 코리아 서킷을 갖고 있으면 코심됩니다. 아, 제가 그래서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군요. 네, 심택 죄송합니다. 보유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보유 비중이 없습니다. 네. 아, 시세 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네. 근데 이 PCB 쪽이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뜨거운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고를 다 했던 첫 번째가 증설을 그렇게 했는데 네. 실적이 안 좋으면 이상한 거죠. 근데 이런 공급하는 입장 쪽에서 봤을 때 증설을 하는 이유는 네. 우리가 주문할 텐데 니네 좀 라인 돼? 그러면은 아니 안 되던데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들어야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줄 거를 예상을 하고 벌써 증설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증설은 곧 수주만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캐파 자체가 예전에 요만큼 했었는데 증설을 하게 되면 이만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하. 이런 변화가 주가를 이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중요한 건 1분기. 그럼 이제 아마 당장은 안 될 거고 초기에 이제 증설하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아마 빠르면 2분기부터도 잡힐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적 흐름들과 확인해서 당장 그래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것 때문에 이런 부분과 함께 실적도 이만큼 늘어났겠지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아, 지금은 좀 이른가요? 네, 그래도 원래 PCB 업체들이 특히 이제 이 세 회사 모두 다 FCBGA라고 하는 반도체 기판에 그 고단화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기판이다 보니까 네. 기대감이 높은 거고 그게 나왔을 때 이제 마진율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출이 이 정도인데 과거의 PCB 업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해봐야 뭐 한 자리 숫자대 네. 이런 쪽인데 이 고마진을 보여준다. 그러면 또 밸류가 바뀌어질 수 있겠죠. 아, 네. 그럼 지금 뜨고 있는 이 PCB 관련주들 일관적으로 좀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도 괜찮은 건가요? 전반적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조금씩 다릅니다. 뭐 대작전자 같은 경우는 네. 주가가 더 많이 간 이유가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는 기판들이 이 FCBGA가 더 많고 아, 상대적으로 나머지 회사들은 약간 이제 통신 쪽에 칩 쪽으로 들어가는 쪽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는데 네. 그래도 반도체 쪽이 훨씬 더 그 마진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 입장 쪽에서 주가 탄력이 강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같이 증설해서 성과를 내는데 코리아 서킷가 아직 정고점대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짝 더 가격 메리트는 네. 이쪽이 좀 더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 아, 그러면은 네. 많이 올라와서 너무 조심스럽긴 한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 제가 대신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 포함. 네.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라도 매수, 베팅해볼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right now요. 네, right now. 네, 저는 살짝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실적 전후로 해서요? 만약에 이제 실적까지는 좀 그러니까 주가가 다 좋다고 알다 보니까 주가는 반영을 했고, 네. 그러면 추세적으로도 약간 눌림목 단기 이동평균선의 짧은 눌림목이라도 나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그런 때를 노려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적 발표 때는 아마 발표하고는 아직 이 정도 실적은 안 보여주네 그러면서 약간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를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발표 때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같은 우리도 기판 업체인데 못 가는 회사가 해성 DS죠. 오늘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더라고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이 회사가 또 이제 뭐 반도체
쪽 기판 메모리 반도체 쪽이고 거기다가 또 그쪽은 좀 공정상으로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자동차 네. 쪽에 또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아니야 싶었는데 또 우리도 투자한다. 증설을 한다는 얘기 어제 나오다 보니까 뭐 4천억 넘게 네. 또 증설을 한다는 얘기, 투자를 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변하고 있죠. 이런 거는 좀 뒤늦은 시세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 타이밍은 노려보자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표님과 함께 곡물주 체크하면서 사조 대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사조자가 붙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식용유 비호중도 있지만 같이 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관련주 다시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어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이 급등 쪽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이 조금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될지 안전하다는 게 좀 애매한 단어긴 합니다만 지금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먹거리가 가격이 네.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항상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곡물가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 뭐 사료 쪽 움직이고 네. 비료 움직이고 농기계 움직이고 그래서 어제 사조대림 좋다고 말씀을 딱 해주신 거구나. 역시 염력. 그냥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네. 아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네. 수산주가 움직이는 이런 변화가 그냥 시장이 또 보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이어지는구나 네. 라는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또 급하게 올라간 거 무리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개연성은 있는데 그럼 수산주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럼 수산주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배가 있는데 배로 가서 물고기나 뭐 이제 오징어나 뭐 좋아하세요? 저 광어요. 예. 아무튼 그걸 잡는다고 보게 되면은 일단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비용 많이 올랐겠죠. 네. 유가도 많이 올랐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어부들도 몸값이 올랐습니다. 다 올랐을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출발하는 배의 비용들은 예전보다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는데 좋아하시는 광어가 작년보다 킬로그램당 적어도 이 올라간 거 이상으로는 받아야 되겠죠. 이게 시세가 맞춰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또 흔들겠죠. 그런 그래서 원리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비용까지도 생각해 보게 되면 막상 그러니까 억가라고 그러죠. 네. 억가도 같이 올라가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정체됐다. 그러면 물고기 잡으면 손해입니다.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억가 동향. 근데 물고기 값도 올라오면 도대체 이제 뭘 먹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월급이 올라주거나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쓱 올라가는 그러니까 대표님의 도움이 절실한 이 상황인데 자 그럼 수산물만 놓고 봤을 때 어제 말씀 주신 네. 사조 대림과 함께 또 한 종목 더 제시를 해주신다면 관심 있게 뭘 볼까요? 네, 그래서 음식료 쪽에서 열심히 찾다 네. 보니까 눈길이 가는 게 MSC라는 좀 작은 종목이 있는데 네. 이 회사는 강점이 그 식품 첨가물 관련된 쪽 그리고 네. 또 식품 포장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실적 보게 되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데 한때 왜 저희가 신선 배송 네. 그러다 보면 거기다 뭐 탄소도 주입하고 또 이쁘게 드라이아이스. 첨가하고 네네. 예, 이런 거 관련된 쪽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코로나19 때 수혜를 받아서 그때가 정점이었겠지 생각했더니 계속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대세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로 기대를 해보자. 네, 실적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수반된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속도를 내서 네 번째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의 급등세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갈 수 있다라는 예상은 하긴 했는데 이렇게 또 한 번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주 대응 지금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공급 측면 쪽에서 네.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 러시아가 변심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수요 쪽도 보게 되면 리오프닝과 함께 꾸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떨어지진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공허행진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는데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정유주죠. 네. 정유주 쪽은 이제 정제 마진이 지금 근데 정유주가 왜 안 가냐라고 했을 때 정제 마진이 생각보다 지금 세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제 마진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못 가는 건데 그래도 이게 반영한 실적들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게 되면 뒤늦게라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은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이죠. 이쪽도 아마 다음 주 초 정도쯤 되면 또 신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는 좀 관심을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스케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신재생 에너지
쭉 보시면서 보는 게 좋겠다. 네, 그게 좋아 보이고요. 또 그중에 S&P라고 하는 개통한계 가격이 올라가서 네. 또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회사 SGC 에너지까지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목까지 관심 있게 보자라는 하나씩 언급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게임 섹터 가운데 한 종목 관심 있게 보도록 할 텐데 역시 마지막도 수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역시 오버행 이슈 타격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경계감이 큽니다.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가 그간 좀 차곡차곡 올라왔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더 이런 흔들림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장 하락을 활용해보고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자세히 보니까요. 네.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규모 때문에요? 네, 특히 지금 5천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12이다 보니까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게 3월 31일. 근데 아직 기간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5만 원대인데 지금 주가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한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24,100원 수익이네요. 수익하고 싶겠죠, 요즘 네, 같은 그럼 시기에. 바로 전환하겠죠. 아하. 그래서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인데 크다 보니까 또 블록딜 나오나요?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담감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는 이런 현상 때문에 특히 지분을 보게 되면 이 5천억대가 12%가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큰 규모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은 있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정도쯤에서 다시 낙폭을 좀 줄이는 정도쯤 되면은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수익권이신 분들은 네.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네. 자, 5개 이슈 쭉 봤습니다. 이제 원픽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의 원픽은요? 네, 아까 중간에서 좀 시간을 오래 잡아먹었던 PCB 쪽에서 역시 이쪽이었군요. 네, 좀 덜 갔다 생각하는 해성 DS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는 동안에 주가는 더 올라서 아마 매수가 53,000원대 정도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00원이 아니라 3,000원 정도? 네,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안 그랬습니다. 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매력도가 있다? 네, 1차로 지난 고점대 저항이 한 6만 원대인데 거기는 시도해도 작년 실적 가지고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8,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성 DS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